긍정적으로. 세상에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아요. 재미난 일도 너무 많고.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는 일에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빨리 떨쳐버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예술상점 까르르를 운영하시는 맨도롱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예술상점 까르르를 운영하고 있는 닉네임 멘도롱 이름 윤선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예술상점 까르르는요, 제주 편집샵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기념품이라든가 아트 상품, 그리고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들이 만드는 그런 굿즈들을 위탁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아트 상품을 판매도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드는 거는 제주 조랑말 아시나요? 네, 키 조그만 애들. 알고 있습니다. 조랑말을 모티브로 해서 말린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형도 만들고 키링이라든가 나무 소품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필 왜 조랑말을 만들고 있죠? 제가 원래는 인테리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설계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빡센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월급보다 병원비가 더 나가겠구나 해가지고 조금 편한 직업을 찾아보고자 해서 말과 관련된 공기업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 제주도니까. 시설팀에, 네, 네, 시설팀에 제가 캐드 담당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인테리어 전공이라 그런 캐드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할 줄 아니까. 네, 그래서 가서 도면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되게 9 to 6로 엄청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삶이 점점 무료해져요. 너무 편해서. 그래가지고, 네. 아니, 그렇게 막상 딱히 편한 것도 아닌데 네. 뭔가 재미가 없어요. 음, 내 마음대로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시키는 음, 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미난 거 없을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제주 5일장을 갔는데 너무 예쁜 천을 발견한 거예요. 일단은 그 천을 사왔어요. 이걸 사와서 뭘 만들까 하다가 말린형이나 만들자 해서 시작한 게 그거예요. 토마였어요. 그래서 만일형 토마를 만드는 게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 거죠.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네. 그때는 취미로 시작했어요. 취미로 네. 만들다가 주변에 선물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무료하고 심심했다고. 그래서 네. 재미난 거 뭔가 없을까 하면서 찾다 보니 서귀포 예술시장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토요일, 음, 일요일마다 열리는데 저는 직업이 토요일, 일요일이 못 쉬어요. 왜냐면 그날은 경마를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는 휴일이 월화거든요. 네. 하지만 어떡해요. 팀장님한테 말하고 상사님들한테 다 말을 해가지고 토요일에 휴가를 냈어요. 제일 바쁜 날. 엄청 눈치 받으면서 네. 휴가를 내서 거기를 딱 갔는데 서귀포 예술시장을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재밌었고 제가 만든 말린형들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신기했고 음, 되게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가 싶은 생각과 함께 그거를 점점 더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네 이렇게 커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 공기업에 잘 적응했으면 보통 한 번 들어가면은 망하지도 않고 이제 계속 그니까요.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그냥 끝까지 쭉 가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네. 들어가기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근데 워낙 이제 에너지도 넘쳤고 어린 나이였기도 했고 뭔가 새로운 재미난 거를 찾고 싶으니까 찾다가 말에 대해서 천을 처음 발견해서 말 인형을 만들어 보다가 그렇게 예술시장을 좀 가끔씩 주말에 한 번씩 네. 가다가 너무 네. 하고 싶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오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만두게 된 계기는 사실 이 제가 만드는 말린형도 있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컸던 거는 그 서귀포 예술시장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네. 유달하고 긴이라는 친구인데 네. 멘도롱님을 저희는 소개할 때 이 유달님과 킴님을 뺄 수가 없죠, 사실.
같이 인터뷰를 그러니까요.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걔네를 만났는데 유달은 거기 서귀포 예술시장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도시 공동체 쿠키라는 단체에서 이제 음, 기획 운영을 하고 있던 친구였고, 네. 깅이라는 친구는 유달의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예요. 유달이가 깅이를 꼬셔가지고 깅이가 집에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예술시장에 나와서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셋이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여행도 가고 놀러도 네. 가고 네. 그러다가 우리 뭔가 재밌는 거를 할 공간이 없을까를 먼저 이제 찾다가 저희 세대에서는 빠빠락이고 네. 그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엘그레코예요. 아, 엄청, 그리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거기가 문산부인과예요. 그 건물 그대로요. 네. 조금 최신에 지어진 건물 같은데, 정말 그 당시에 아니에요. 지어졌으면 정말 혁신적인 모습으로 옛날에 지어진 거고 네. 그 건물이 제주도 최초의 여자 산부인과 원장님이 하시던 산부인과 건물이에요. 엘그레코 다음에가 빠빠락이라고 하는 제주도 빙수로 엄청 유명한데. 그러고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리브 그린이라고 회를 또 이제 몇 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왓집이 이제 된 거죠. 그렇죠. 제주 문화 카페 왓집. 네. 저는 이제 비행 갔다가 동네 카페 찾다가 인터넷 검색해서 이렇게 우연히 오셨잖아요. 우연히 가서 네. 때밀님을 만나고 거기서 맞아요. 카페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휴식 중이었는데 그럼 그냥 커피 타드릴게요 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때밀님 알게 된 거고 그렇게 인연이 된 거죠. 그때 때밀이 거기서 전시할 때 오셨던 거죠. 전시한다고 했는데 분위기는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요, 때밀이. 누가 뭔가 이렇게 전시한다고 뭐가 이제 오픈되어 있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닫아놓고 네. 저희 사실 한참 얘기하고 하는 중에 저희 사실 전시도 해요 이러면서 이제 전시한 거 보여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때밀이 거기 있었던 게 그 1월에는 여행을 갔어요, 항상. 네. 근데 그 한 달 동안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 기간 동안 이 공간을 쓰고 싶은 아티스트한테 빌려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때밀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했었던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그쵸. 저도 그렇게 듣긴 했습니다. 13년도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카이브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문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 겸 문화 공간으로만. 거기 되게 특이했던 게 왓집에 가면은 큰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냥 하나 있는 거잖아요, 테이블이. 그래서 누구나 다 앉으면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그때 그 1층에 그 네. 카페를 할 때는 1층에 테이블이 하나 있고 2층에는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네. 한 명 온다거나 2명 온다거나 하는 손님들은 붙잡아요. 네. 특히 한 명 혼자서 오는 손님들은 무조건 1층에 붙잡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게 하고. 그렇죠. 네.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었어요. 네. 음료수 마시고 하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근데 또 커피숍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커피숍은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였고 이 굿즈를 파는 게 주 메인이었잖아요. 굿즈 파는 거는 네. 저희가 서귀포 예술시장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자기 각자의 브랜드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를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판로가 필요한 게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다른 작가님들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것만 팔지 말고 다른 작가들 것도 같이 판매를 하자 해가지고 다 이제 입점 들어오는 것들은 같이 팔았던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나왔냐면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개인 브랜드 활동도 하면서 이제 외부 프로젝트 활동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쌍코피 쏟고 허리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로만 집중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 셋이 제일 재밌어 했던 게 이제 마을 지도 만들고 마을 책 만드는 작업이었거든요. 네. 그쪽으로 집중을 하자 해서 카페를 접었던 거죠. 작업실을 빌려서 아예 작업만 하러 나가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근데 작업만 하다 보니까 네. 저희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심심한 거지. 저는 정말 심심했거든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난 너무 심심해 해가지고 내 개인 쇼룸 겸 쇼룸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그 서문시장 앞에 예술상점 까르르를 열었던 거예요.
그럼 현재 왓집도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는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간이 제주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도서관처럼 만들어놨어요. 이게 도서관에서는 사실 그런 제주 비매품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을 향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빌릴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찾을 수도 없고 찾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마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한 군데 모으자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모아서 아카이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문화 공간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지금도 상시 오픈은 안 해요. 그럼 거기에 네. 상주하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서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연락 주셔야 돼요. 아, 미리 연락하고. 네. 100% 예약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지금도 이렇게 들어보면 일단 왓집에 대해서 좀 물어보자면 이 공간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제주가 땅값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을 텐데 그걸 운영한다는 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약제로 사람도 거의 안 오게 하고 있는데 이 비용 관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임대를 아는 분 통해가지고 네. 정말 싸게 빌렸어요. 처음에 왓집을 할 때도 굉장히 저렴하게 빌리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쌌어요, 그 건물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간은 건물주께서 이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싸게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왓집을 임대하셨을 때는 그래도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서 크게 손님이 많지 않고 물건을 막 많이 파는 그런 상점이 아니었어도 운영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인의 배려로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를 계속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또 제주 사람들에게 혹은 제주도의 그런 자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서 그런 공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아파트 주민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이런 약간 공간도 있네 하면서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이 이런 네, 공간도 있네. 책도 기증을 해주셨고 처음에는 저희가 그 왓집 그 캐릭터 때문에 여기 어린이집이냐고 애들 아, 언제부터 봤냐고 물어보긴 네, 하셨는데 맞아요. 나중에는 실체를 알고 나서는 하셨지만 처음에는 저희 진짜 조금 당황하긴 하긴 했어요. 네. 우리 애들 받아야 되나 이러면서. 지도 만드는 작업이랑 다른 작업들을 하셨는데 그 작업들도 설명해 주세요. 제주의 마을 지도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마을을 한 군데 정해가지고 그 마을에 대한 조사 역사라든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그 마을에 내려오는 설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마을에 네. 대한 당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책과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늙어도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꾸준하게 하고는 있거든요. 목표는 제주도 마을 전체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네. 뭐 언젠가는 죽기 전까지는 계속 할 것 같고, 음, 이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이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마을 분들 인터뷰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마을 분들도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되게 놀라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 마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육지나 다른 지역에서 아티스트가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뭐 거기에서 육지에서 하던 거 똑같은 프로그램 그대로 갖고 와서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알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있어요.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책으로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지도와 연결되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지도와 연결이 될까요? 아, 이야기들과. 규모가 되게 크면 모르겠는데 되게 조그만 동네잖아요. 네, 그런 동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사실 지도거든요. 네, 지도는 펼치면 이 마을 전체가 한눈에 딱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종이 지도를 고집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뭐 요즘처럼 이제 웹상으로 그런 거를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그 종이 지도만의 감성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계 더 지도 종이 같은 거 지도 누가 막 붙여놓고 음, 싶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럼 지도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간다기보다 그런 이야기의 느낌을 살려서 지도 제작하는데 이제 색감이나 그림 같은 거를 조금 더 그렇죠. 이미지화 시킨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을마다. 그렇죠. 네, 어, 아주 작은 리 단위의 마을 지도들, 그리고 또 어떤 작업들을 하셨죠? 나머지는 다 개인 작업들인데, 네, 그 알려주세요. 개인 작업.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막리 마을 영상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영상 만드는 작업을 그때 처음 했는데, 이제 마을 분이 연락이 왔어요. 네. 우리 마을에 이제 표지판을 세우고, 거기에 뭔가 마을 곳곳에 이제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 표지판에 QR코드로 받고 싶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했죠.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럼 지금도 QR코드 찍으면은, 뭐, 마을 표지판에 QR코드 찍으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볼 네, 수도 있고 한 거네요. 네, 나올 거예요, 아마. 와, 이 새로운 방식의 마을 설명이네요. 지금까지는 뭐 표지판에 네, 글 이렇게 조금 있는 거 보고, 이런 역사적 내용이 있었구나. 보통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제는 그걸 찍으면 유튜브로 이제 영상들을 시각화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네, 좀, 아무래도 영상의 시대다 보니 그 마을 분들도 그런 자기네 마을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이걸 보면 이런 것도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이 마을 지도를 만들고, 마을 역사를 찾고,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런 마을 재발견 영상, 그 다음에 책과 지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소규모 작업이고, 정말 리 단위의 프로젝트, 아주 작은 프로젝트인데, 그런 거를 해도 과연 이 수입이 나올까? 그 충분한 수입으로 생활이 유지가 될까 하는 의문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 작업으로는 사실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그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지도 한 장 조그만 지도 한 장 만들 때는 그냥 저희 돈으로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뭐 책과 지도를 함께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시내 뭐 동단위로 크게 만들 때는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서 만들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는 돈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근데 네. 지원을 받는 것도 보통 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려면 그 지원하는 사업이 뭐 좀 큰 단체여야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충분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저희는 이제 왓집은 이제 상업 공간이라고 한다면 랩왓이라고 해서 네, 이거는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인데 프로젝트 그룹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도를 만들 때 아니면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랩왓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이 랩왓의 기본 멤버는 저하고 기니하고 유달 이 세 명이고 네. 그때그때 프로젝트에 따라서 멤버가 추가 영입이 돼요. 그럼 랩왓을 운영하는 지원금을 받는 건가요? 어떤 단체에서? 그렇죠. 도나 시에서 나오는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원금만 받는 거죠. 그 지원금으로 작은 리 단위의 사업들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군요. 다행이네. 네, 그런 걸로 이제 뭐 전시도 한다거나 아니면 책이나 지도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 지원금만으로는 그걸 다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네, 저희 돈으로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거를 총, 만들어 놓잖아요. 책과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제일 큰 고객이 사실 관공서예요. 그럴 수도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있겠네요. 관공서에서 네. 그렇게 많이 사가요. 어, 그런 거를 자기네도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죠. 실제로 뭐 서울 단위에서도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게다가 저희는 국가단체도 아니고 민간단체잖아요. 네, 민간단체에서 세 이런 거를 명에서 만들고 하신. 있으니까 어, 관공서가 제일 큰 고객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개인 프로젝트 한 것도 많이 파시고 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을 꾸준히 해오신 거거든요. 왓집도 뭐 문화 카페라고 했지만 크게 돈이 될 만한 사업들을 한 것도 아니고 음, 음.
카페는 돈 잘 됐어요. 아, 정말요? 네. 되게 의외네요. 카페는 돈 많이 벌었어요. 아, 근데 그 이제 얘기했잖아요. 막, 힘들어서 때려쳤다고. 네, 그쵸. 그렇긴 하죠. 근데 뭐, 겨울에 뭐 응, 한두 달씩 쉬고 여행 다니시고 이러니까, 아, 크게 뭐 손님 응, 안 쉬어도 와서 그런가. 됐거든. 아, 그러면 지금은 아직 그대로 왓랩을 사무실에서 하시고 개인 편집샵 삼방산 근처에 예술장님 까르르 운영하시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왓집이었던 아카이브 라이브러리도 가끔 공개하시고 근데 물론 뭐 네. 메인터넌스는 하셔야겠지만 그렇게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거네요. 저는 지금 여기 와 있고, 사계리에 와 있고, 네. 또 기니는 이거를 이제 마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니는 이거에 재미를 너무 느낀 거예요. 자료 음, 조사하고 이런 거에. 네. 그래서 박사학위 따러 지금 서울 가 있거든요. 아, 이 마을 관련된 공부를 더 네, 하시려고. 아카이브 관련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올 거예요. 네. 지금도 어제도 밤샜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 건축 쪽으로, 건축 아카이브 쪽으로 해서 지금 박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니도 없고, 네. 유달도 자기 개인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요. 음, 근데 지금은 셋이 각자 따로따로 너무 바쁜 거죠. 네. 셋이 할 사람이 없어요. 모이기조차도 힘들겠네요, 세 분이서. 네. 얼굴 정말 보기 힘들어요. 정말 매일 같이 계셨었는데. 네. 지금은 1년에, 유달은 자주 보는데, 기니는 제주 내려올 때밖에 못 보니까, 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올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목표하신 게 있나요? 지금 깨르르의 매출 올리는 거? 까르르 매출은 대부분 예술품 파는 거죠? 지역 아티스트의, 아, 그거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매장 크기가 한 3배로 늘어났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트 상품이나 굿즈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옷까지 들여놨어요. 패션까지, 음, 의류까지. 음. 그래서 의류로 올리는 매출이 생각보다 많아요. 의류는 그러면은 지역에서 만든 의류인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동대문에서 해와요. 아, 직접 가져오시는? 네, 네. 왜냐면 아, 이 동네에 옷가게가 없어요. 네. 저는 어, 사실 이거 옷을 해올 때 이제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네, 그런 휴양지 느낌의 그런 옷들만 갖고 왔었거든요. 네. 그런 거 위주로 했었는데 여기 지역 주민분들이 옷 사러 훨씬 많이 와요. 오히려 제주도에 이런 브랜드 옷들을 파는 데는 많아도 이 이런 옷 파는 데가 없대요. 의외의 극히했어요. 시장을 네, 발견하셨네요. 의외의 진짜 시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이제 아티스트 굿즈들까지 하고 개인 물건도 동시에 같이 이제 전시하면서 그렇죠. 팔 수 있는 공간이 됐는데 의외로 패션 의류가 잘 팔려서 수익을 갖다 주는. 네. 그 관광객분들은 네. 오시면 이제 굿즈라든가 기념품을 많이 사시고 지역 주민분들은 오시면 옷을 많이 사세요. 저 지역과 관광객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돼버렸네요. 제가 네.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저희는 반반이에요. 너무 잘 됐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개인적인 목표는 생각했던 거.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왓집 저희 3명이 각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담당하고 있는 일이. 네. 이제 깅이가 지금 박사 학위를 따로 갔잖아요. 그러면 네. 얘는 자료 쪽 담당이 되는 거고 원래부터도 얘는 이쪽 담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음, 유달은 그 기획 쪽 담당이에요. 근데 얘는 돈 되는 일은 못해. 네.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 건 확실한 것 네. 같습니다. 아이디어도 너무 많고 다 좋은데 네. 이거를 제품을 판매도 잘 못해.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얘네가 만든 것들을 내가 이제 판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깅이가 박사를 따서 내려오기 전까지 튼튼한 판로를 구축해 놓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인생 목표? 뭐 있겠어요. 안 아프고 즐겁게 사는 거. 음, 안 아프고 즐겁게. 세 분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한 20년, 30년 후에도 계속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저도 경달아 껴가지고 같이 한 번씩 보고. 놀러 오세요. 네. 막걸리 한잔 하게요.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사표 쓴 거? 음, 제가 그때 칠성통에 그 카페, 왓집 카페 건물을 네, 임대 계약서 쓴 다음날 제가 바로 사표를 냈거든요. 네, 그때 사표 쓰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음, 만약 그때 그게 제일 보람찬 일? 어, 사표를 그때 안 썼으면 저도 되게 그냥 무난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사표를 쓰고 거기에서 튀어나온 덕분에 엄청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면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가 지금은 안정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안정감을 찾기 전까지 아, 내가 왜 사표 썼을까?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들도 있었나요? 없어요. 없었어요? 네. 아, 처음부터 쫙 잘 돼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힘든 거는 언젠간 지나가기 마련이고 음, 그리고 그 힘든 거는 진짜 잠깐이에요. 잠깐 힘들면 그 네, 다음에 또 좋은 게 또 오거든요. 인생은 네,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려가면 언제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인드를 좀 긍정적으로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힘들었던 순간도 언젠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그렇죠. 금방 지나가겠구나 하고 즐겁게 보내왔던 거. 그래서 너무 비관적이면 모든 게 다 비관적인 결과로 도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엔 결과도 다 그쪽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음,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이 결과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갖고 온다. 네. 그 직장을 그만뒀던 게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가장 잘한 결정이 되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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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진짜 전환점이었어요. 인생도 더 다채롭게 살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었고. 이제 저희 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긍정적으로. 세상에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아요. 재미난 일도 너무 많고,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는 일에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들은 빨리 떨쳐버리세요. 네. 항상 즐거운 면을 더 바라보고 즐겁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예술상점 까르르를 운영하는 맨도롱님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끝. 이제 녹화 아, 끝났어요. 이렇게 하는구나.